것들을 나중에 참조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하는 작업이거든요. 리듬을 부여하는 거죠. 그걸 부여하지 않으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정처가 없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책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이제 제가 책을 내보면 책을 쓴서 책이 나오는 순간에 저는 이미 다른 데 있어요. 네. 그 책을 마무리할 때 벌써 다른 질문을 막 이렇게 생성시켜서 그쪽으로 이제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이제 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든 책은 결론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그리고 모든 독자들한테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뭐 이렇게 정답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게 완벽하게 뭐가 들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이렇게 변하고 흘러가는 중이기 때문에 읽고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고 있죠. 그럼 이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책의 내용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좀 상호 모순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멀어진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을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이제 정규 교육으로 읽고 쓰는 걸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죠. 그게 석사 박사 과정. 그게 20대 중후반에서 이제 30대 중반까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그때 읽고 쓰는 거 이거에 대한 이제 훈련을 이제 집중적으로 받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제3과 결합한 글쓰기, 읽기를 시작을 한 게 이제 수의연구실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한 20년. 그럼 이제 대학 때까지는 그냥 뭐라고 하지 이 시대의 조건에 주어진 대로 학교 가니까 가서 시험 본다니까 보고 그냥 공부하고 대학교를 이제 공부 잘하면 대학교 가고 뭐 이런 것이었으니까 이제 읽고 쓴다는 것에 내 실존적인 어떤 선택을 한 거라기보다 그냥 그 나이 때 그냥 사는 건 학교를 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은 뭔가 굉장히 다양하고 뭔가 아주 뭐 거룩하면서 찬란한 게 있고 일단 학교를 가야 돼. 이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현실을 이제 보게 됐는데 현실이 제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던 거죠. 뭐 취직이 너무 안 되고 일을 제가 너무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원망하기에는 일을 제가 너무 못해요. 너무 그래서 왜 요즘 청년들은 뭐 노력을 해도 안 돼,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좀 부러워요. 노력을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론 취직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세상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원망하기에는 제가 너무 게으르고 둔했기 때문에. 이게 신기하죠.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을 원망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지라고.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재능도 없고 게으르고 그런 상태에서 뭘 하니까 취직이 될 리가 없죠. 그 정도의 마음을 써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막 세상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30년을 읽고 쓰는 것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게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시대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대학원 다닌다면 다 불쌍하게 보지도. 뭐 이러나? 석사 박사라 그러면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나? 뭐하지? 석사 박사 받아서 뭐하지? 지금 약간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박사 이러면 뭐 집안에 막 호적에 오는 저희 아버지도 박사 받았다니까 이제 호적에 또 딸이지만 이제 올려준대. 저 교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괜찮대. 박사면 괜찮아. 그래서 되게 제가 황당했어요. 아버지한테 나 이제 교수가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어떻게 하자고 너무 고민하다가 했는데 박사면 됐어. 그게 딱 그 20세기 초반에 대학이 주는 그 엄청난 카리스마였던 거지. 지금 이제 저 때는 뭐 박사를 받으면 교수가 되는 거지. 그 교수는 참 괜찮은 저기 직업이고 또 존경도 받고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던 때인데 지금 드디어 박사라 그러면 박사 실업자 바로 이렇게 이제 세상이 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했어도 그때는 진짜 뛰어나고 이제 저기 총망받는 젊은이들은 다 여기 공장에가 있어요. 글을 잘 쓰고 막 책을 쓰고 막 너무 머리가 좋아서 막 세상을 다 읽어내는 사람들은 대학원에 안 옵니다. 대학원에 가는 건 변절.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를 때려치고 학벌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공장에 가 있었어. 굳이 때려치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중년이 돼가지고 다시 졸업하겠다고 다 늙어서 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강사할 때 학점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뭘 하려니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학점이 한두 개가 모자라. 이런 이제 역사에 아주 해프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시대를 바꾼다고 거리로 뭐 공장으로 가고 이제 그 약간 뒤에 있었던 이제 저같이 취직도 안 돼 세상을 바꿀 일도 못해 이럴 때 이제 대학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었으니까 뭔가 항상 이제 이렇게 이거 말고 더 좋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공부밖에 할 게 없어. 그게 뭐냐면 읽고 쓰는 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요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은 다음에는 교수가 되면 얼마나 또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잖아. 어느 대학 교수 이거는. 근데 그 그럴듯한 게 또 이제 안 돼서 그럼 읽고 쓰는 일을 계속하자. 그게 이제 제가 수의연구실이라는 조그만 요만한 정도의 공간을 얻어서 이제 감리당에 뿌린 그 지식인 공동체를 시작한 그 연원이거든요. 딱 요만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강북구청 매점 사무실이었고 그 사무실이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그 책상 같은 걸 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재활용을 했죠. 소파랑 거. 그래서 이제 가구를 살 필요는 없고 책상을 이제 길거리에 이제 버린 걸 많이 주워와서 이렇게 공부방처럼 이렇게 꾸며놨던 것이 시작이었죠. 그게 2000에 40인가 뭐 그런 돈이었어요. 97년 IMF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저의 경제력으로는 굉장한 돈이지만 뭐 그렇게 많은 돈이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목돈을 처음으로 모은 게 그 돈이었어요. 2천만 원 또 조금 더 이제 모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보통 돈을 벌면 아파트를 누리거나 이제 차를 사더라고요. 동료들을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80년대에 엄청나게 과격하게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돈을 벌었는데 주로 강남 학원에서 돈을 버는 건데 차와 아파트를 사는. 근데 저는 정말 비범하게도 거기에 대한 욕망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저의 비범함은 이때부터 빛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덜 떨어진 인간이 있나 뭘 해도 다 뒤늦게 하고 늦각이고 막 한 번도 브라이트한 적이 없는데 그 순간 그래서 그 돈을 가당하게 이제 참 공부 공간을 얻고
근데 공공을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야 말이잖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직 홈페이지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이제 찌라시를 만들어서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 대학별로 가서 돌렸어요. 그건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명도가 높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되게 많이 왔어요. 그때 포스트 모더니즘 유행을 해가지고 푸코니 뭐 들레즈 가따리 막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전에 막스 헤겔 이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아주 화려한 프랑스 철학의 시대가 열린 거죠. 막스 헤겔 전부 독일 철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철학이 부활시킨 게 니체예요. 여러분은 아마 오늘 칸트를 들었을 텐데 이거는 정말 시절 운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절대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걸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시절이 지나서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데 칸트가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네, 칸트를 잘 배우시면 나중에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계속 이제 유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철학자들이 부활시킨 니체, 스피노자 이제 이런 철학을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저가 한 건 고전 문학이죠. 한국 고전 문학. 고전 소설, 뭐 고전 시가 이거 듣기만 해도 참 듣기만 해도 아니 말만 해도 짜증이 나요 지금. 아니 내가 그런 걸 전공을 하다니 세상에. 사설 시조 작가 이걸 뭐에 쓰려고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도대체 세상에 이거를. 그리고 애들한테 사설 시조를 노래하라고 할 수도 없고 사설 시조를 많이 배우면 참 인생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도 없는 이딴 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배웠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이제 강의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누가 들으러 오겠어. 정말 그때 오지 않았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안 그랬으면 그거를 계속 뭘 붙들었을 텐데 그 이후 그 공부를 싹 버렸어요. 박사학위까지 제가 박사 논문 쓰고 책도 내고 했던 아니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잖아요. 여러분은 사설시조 같은 거 강의라면 들으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직도 대학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렇겠어요? 다른 영역에서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공부가 너무나 많은데 그걸 너무너무 진지하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시대가 정말 혹시나 뭐 친척이나 중에 애들 젊은이가 있으면 대학에 가는 것을 심각하게 제공하도록 정말 너는 네 인생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대학 가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학제를 아직도 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대학의 학제를 안 바꾸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도 못 바꿔요.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걸 너무나 많아요. 밖에 나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용은 버리고 그 읽고 쓰는 그 노하우와 기술을 제가 새로운 글쓰기를 하는 아주 초석으로 삼. 내용은 뭐 그거는 그냥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글을 만들고 소통하고 가설을 만들고 했던 그 과정이 저로 하여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읽는 프로세스, 쓰는 과정 이거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내용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런데 보통 읽는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아나 여기에 집착을 하느라고 책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고 내용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책을 만나는 거. 쓴다 그러면 얼마나 그냥 뭐 쉽게 그럴듯하게 쓰느냐에만 그냥 골몰을 해가지고 머리 빠지십니다. 네. 성격만 나빠져요. 성격만. 나는 왜 글을 못 쓰는 글을 또 왜 내가 내놔야 되나? 그리고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나의 지적을 하면 왜 나를 인신공격하는가 막 이런 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잘못 착각할 때 일어나는 번뇌라고 합니다. 쓴다는 것은 창조와 생성의 작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누구나 창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생명이 창조잖아요. 창조의 과정, 산물이죠, 여러분. 네? 네. 혹시 여기 뭐 인공지능이 와 계세요? 네. AI라고 해도 누군가가 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생명력이 있냐 없냐는 정력이 좋냐 뭐 내가 건강 기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계속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일신우일신이라고 하시죠. 일신우일신 들어봤죠? 되게 쉬운 말이잖아. 이 말이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는 사람? 어? 뭐라고? 아니 노너. 노너? 네. 노예예요? 진짜로 그냥 네. 아니에요. 공장님이 했다고 하기에는 참 좀 너무 아니 얕다기보다 공자님은 업법하고 좀 안 맞는데 공자님은 약간 그래도 사자성어로 이렇게 막 아주 소박한데 근원적인 말이거든요. 이거는 서경이라고 주역, 시경, 서경을 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 고대사인데 그 중에 우임금의 목욕탕에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근원적인 원초적인 어떤 이 지혜를 가르치고 매일 새로워야 한다. 근데 그거는 진짜 진리죠.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다면 이미 이제 나는 좀 지친 거야. 권태로워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안정을 원한다고 해서 권태에 빠져. 안정은 동일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다를 때 안정, 마음이 안정.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착각합니다. 어제와 내가 동일하잖아요. 기억도 연장되고 이러면은 지금 생명력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불안해져요, 꼭. 그래서 왜 중산층이 왜 불안한가 그러면 아파트도 뭐 동일하고 인테리어도 똑같고 저 어제 오늘 쇼핑할 때도 똑같고 그리고 뭐 말 주고받은 건 똑같고 안정될 것 같죠. 되게 불안합니다. 지루함이 불안을 합니다. 어제와 다르게 내가 창조적 에너지를 쓸 때 근데 그러면 또 이걸 또 오해하셔갖고 또 춤을 추고 그냥 요리를 버라이어티하게 하고 막 이거라고 또 생각을 해서 정말 말을 못해. 이 말을 하면 이 문제가 생겨요. 또 이래 그러지 말라 그러면 저렇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말 이거를 공동체를 하면서 알았어요. 네. 뭐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창조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광증이죠, 광증.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는 게 창조가 아니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 마음. 새로운 삶이야 라고 느끼는. 네. 그게 내가 창조력, 생명 활동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요거의 핵심이.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옷을 입겠어. 아니면 뭐
기분 전환을 해야겠어. 다 전부 다 달라지려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뭐 새로운 걸 맛보겠어. 전부 다 감각적인 작용 안에 있어. 시각의 새로움, 청각의 새로움, 후각의 새로움 이런 거. 그거는 그것도 뭐 기분이 달라지는 건 있는데 금방 실증이 나. 금방 진짜. 그래서 강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 더 자극적, 더 자극적.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야. 그럼 중독이 되지도 않고 권태롭지도 않은데 나의 삶을 바꾸는 거. 이것은 인식작용밖에 안 돼. 마음의 작용, 마음이 작용할 때.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뭐냐? 아는 거죠. 아는 거.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아는 거죠. 이것만이 생명의 창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 그 키울 때 너무 진짜 매번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번도 동일하지 않거든요. 애 키울 때도 그렇죠. 애가 어제하고 똑같으면 참 얼마나 다루기 쉽습니까? 오늘 또 딴 사고를 치잖아요, 애들이. 네, 어제 쳤던 거랑 똑같은 걸 안 쳐. 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다른 상황에 그럼 뭐 어떻게 돼? 다르게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제 알았던 걸 가지고 우기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엄청난 갈등과 괴로움이 일어날 거야. 세대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어땠는데를 지금도 우기고 있다면 그 진짜 정말 벽을 대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어제 몰랐던 걸 안다는 건 나도 바뀌고 내가 만나는 세상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계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온도도. 그러면 당연히 나도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똑같다고 생각하거나 똑같은 걸 우기게 되면 그러면 생명활동은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간극이 커지죠. 그걸 소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겠습니까? 새로운 걸 계속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죠. 그래서 배운다는 게 온 세상의 삶에 다 배움이 있어요. 배움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 네. 우리가 너무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거에도 아마 다 배워야 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보편적인 게 뭐겠어요? 책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이전에과 다른 나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나를 확인하는 그 책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내 감정을 이미 확인받는 방식이잖아요. 인정받고 거기서 끝나는 독서는 금방 지루해져. 그래서 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책을 빼놓고 딴 공부를 굳이 하려고 하지? 네? 굳이 다른 거에도 다 알미 있고 배움이 있는 건 맞는데 예전에 책이 없을 때는 생활 전체에서 배워야 되는데 책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굳이 내가 막 그냥 과격한 스포츠나 막 무슨 게임의 세계 주식 세계 들어가서 뭘 배우겠다고 그것도 좀 이상하죠. 책을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의연구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세상에 이렇게 자본주의 세상에 참여를 못해서 이 외곽에서 이제 읽고 쓰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필요하니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내가 배운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버리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로 평생을 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 이제
이제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전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텍스트를 내 삶하고 연결시키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중지성의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거를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다. 여기가 또 저의 비범함입니다. 백수인데 읽고 쓰는 거라는 백수인데 내가 이걸로 다른 어떤 거에 의지하지 않고 먹고 살아보겠어. 비범하죠. 여러분은 이런 야망을 가진 적이 없죠. 항상 어디 큰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막 돈을 벌겠다 아니면 투기, 투자 이런 걸로 그런 거 일치하지 않고 나는 읽고 쓰는 걸로만 해서 먹고 살고 친구도 만들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대비전, 야망을 설정을 했죠. 그게 이제 그랬는데 진짜 친구가 많이 생겼어. 이전의 친구들은 다 사라졌고 그럼 학연으로 맺은 친구, 새로운 친구, 굉장히 많은 친구가 생겨서 공간이 점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공간을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대학로로 갔다가 원남동으로 갔다가 해방촌 갔다가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점점 공간이 부른 거예요. 사람이 오면 먹을 것과 돈이 옵니다. 제가 뭐 이걸 꼭 다단계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가미당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정도를 했고 근데 가미당을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면 이것은 절대 소수자, 아웃사이더의 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한 읽고 써야 한다. 로 바뀌었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취직이 안 돼서 교수가 안 돼서 그래서 읽고 쓴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허락이 돼도 내가 취직되고 뭐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뭐 그리고 뭐 사회 주류가 됐더라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읽고 쓰는 것을 해야 한다. 이거 아니고 달리 내가 창조와 생성에 참여할 길이 없다는 확신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니 뭐 아주 드물게 다른 길로 그게 뭐 그런 길을 가는 그럼 이제 특이한 길은 빼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모든 것은 다 권태 아니면 허무로 이어져. 아니면 중독. 자본주의 하에서는 더구나. 근데 더구나 이제 100세 인생을 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허무하다, 뭐 어디에 중독된다 이거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사는 게 너무 이제 생활이 너무 이제 절박했고 그 다음에 60년을 살면 이제 삶을 끝낸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나머지는 다 여생이라고. 그런데 언제 권태롭고 언제 중독이 될 시간이 있어요. 자기 먹고 살고 자식들 학비 보내고 결혼시키는 일, 이 대업을 이루는 일에다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근면성실하세요. 사실. 정치적인 이념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거의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엄청 막 불편할 수 있는데 생활을 보면 진짜로 건실하셔요. 그게 삶을 설정하는 게 60년 이상을 설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21세기가 되면서 80년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100년이 그냥 확 눈앞에 펼쳐져요. 여러분은 뭐 수명은 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90, 100을 염두에 두고 삶을 설정해요. 이거를 통과해서 허무와 권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일이 과연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100년을 버틸 수 있는지. 뭐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크잖아요. 크면 징그러워요. 어디서 멀리서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안심이 돼. 네? 부부의 사람 100년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좀 놔줘야 됩니다.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뭐 아파트 뭐 너무 좋고 뭐 10년도 못 갑니다. 금방 낡아요. 감정이 낡아버려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돈 많이 버는 일. 그건 뭐 저번 주에서 너무 변동이 심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또 기회가 주어져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즐거울 수가 없어요. 어떤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 오직 내가 인식의 배치를 바꾸고 새로운 걸 알아가는 행위, 여기에서만 인간은 창조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 그게 이제 가미당에서 대중지성의 글쓰기를 시도하게 된 행위입니다. 대학교 뭐 대학원 가서 이제 글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대학원 나와서 글 못 씁니다. 그리고 대중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지? 대학 박사과정을 나오면 그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지 몰라도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전문화된 지식이에요. 그것도 물론 뭐 세상을 이롭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즐거운 일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정말 청년 백수가 돼서 이제 대학원에 가고, 물론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충분히 못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게 너무 좀 허전하기도 했지만, 취직이 너무 안 되니까, 취직이 잘 돼가지고 막 거기서 뭐 활동을 많이 했으면 굳이 대학원을 안 갔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운명인데, 운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이거든요. 욕망의 지도거든요. 내 욕망이 그쪽으로는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 그게 되게 멋있게 보인 거야. 밖에 나가서 막 뭐 편집자가 되고 막 또는 기자가 되고, 이게 멋있잖아요. 실제하고 안 맞는 거. 길이 전혀. 그래서 기본기를 익히는 데는 정말 저는 너무 좋았죠. 그 박사과정까지. 그때 제가 다닌 과가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었고, 선배들이 저를 필사적으로 훈련시켜줬어요. 빨간 펜으로. 근데 제가 그걸 보답하려고 제가 여기서 필사적으로 진짜 온갖 코멘트를 하는데, 사람들은 참 저에게 상처만 받고 떠나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보답을 참 어떻게 할지. 왜냐면 저는 너무 바닥이었는데 그 기초부터 배워가지고 10년 동안 그걸 배웠거든요. 그게 진짜 그거를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어디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랑 그때 선배들 한테 보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백수가 돼서 이제 그 지식인 공동체를 끌어나올 때, 그때는 진짜 정말 일신오일신이에요. 매일매일이 재밌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일상이 재밌어야 돼요. 근데 거창한 뜻을 가지고 일상이 매일매일 지루하면 그거는 절대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일상이 재밌다는 건 읽고 토론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렇게만 돼도 재밌어요.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이 재밌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뭐 이제 방황을 하지만, 여기 중년 이상의 이제 가미당 독거노인들은 매일이 재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느껴요. 근데 일이 많고 또 상담해주는 이제 청년들도 많고 뭐가 되게 바빠요. 그런데 점점 생기로워지는 게, 그게 바로 일신이물신. 매일 다른 관계를 만나는 거.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직장을 갖고 있어도 정년 이후에 60대에 나와서 어떤 청년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어떤 청년 친구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우리 시대에 정말 그 잘 나가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청년 친구가 있냐고. 절대 어떤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배움밖에 없어요. 공부를 같이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읽고 쓰는 것에 정말 위대한 힘, 위대한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사무치게 느끼면 화성에서 공부해서 그 다음에 삶의 인생의 비전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내용을 배우는 거라고 집착을 하잖아요. 1년 지나면 칸트가 누구였더라? 이럴걸요? 1학기에 칸트 배우잖아요. 2학기부터 에티카 하잖아요. 에티카가 끝나고 나면 칸트는 이름은 알겠지만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내적 프로세스가 변하는가 이거를 이해해 주시죠.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즐거워야 되고 배움이 설레어야 되고 읽는데 모르겠죠. 칸트는 뭐 읽어봐야 칸트는 읽는 건 아니고 강의만 듣는 거죠. 네, 잘했어요. 읽지 마세요. 읽으면 정말 저도 칸트 강의를 작년에 들었는데 정말 읽을 생각 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 그 강사가 있는 게 얼마나 더 있는 거야. 이걸 읽고서 설명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네트워크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저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좀 여러분보다 제가 아주 비범합니다. 역시 오늘 세 번째 비범. 이 공부를 이걸 해야 되겠어. 근데 절대 그건 막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밌게 배우지? 그쪽으로는 그냥 바로 머리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공부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다 이해한 다음에 배우거나 그런 스승한테 배워야 되면 평생 동안 뭐 배울 수 있는 게 뭐 몇 개나 될까요? 응? 동양의 사상도 도라는 거는 뭐 언제 알아서 배워요? 그리고 서양의 양자역학이나 뭐 상대성 이론은 그러면 그걸 충분히 아는 막 그런 전문가한테 뭘 배우고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됩니까? 배움에 대해서 그런 경계를 짓지 않는 거. 그게 또 대중지성이 갖는 힘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뭐 지금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그냥 뭐 찾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읽고 쓴다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실존성,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질 때 이미 그게 코드화 됐다는 거죠. 읽고 쓰는 것을 향해서 인간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을 갖는다. 읽고 쓰는 게 싫다 그러면 이 몸을 버리면 돼요. 다른 몸을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맞는 몸을 가지면 돼요. 그게 진화예요. 생물의 진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삶에 그게 아주 중요한 비전과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